자, 이번 시간은 미래 일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 일자리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무엇에 더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지형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자,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결과를 제가 여기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봤어요. 자, 여기에 보실 때 주의할 점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붉은색은 일자리가 많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분홍색은 이제 새롭게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거는 녹색이에요. 녹색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자리가 더 번영한다는 거고요. 노란색은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거나 더 발전하는 이런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붉은색 중에서 놀랄만한 일이 있죠.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제일 먼저 파괴되는 일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코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가장 빠르게 파괴되는 업종 중에 직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사무관리, 또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쪽은 빠르게 대체가 되고 인간은 이제 1인 다기능으로 우리가 발전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분홍색을 보면 마케팅 판매라든지 운송 물류 그리고 제조 생산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는 3D 프린터에 의해서 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의해서 또는 바이오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직종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녹색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 철거가 있죠. 건설 철거에 관련된 것들이 왜 앞으로 유망한 쪽 중에 하나인가.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 현재 도로 표지판이나 모든 도시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인지 가능하게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인지 가능하게 이렇게 변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새로운 시스템과 도로 표지 이런 것들은 변모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련 직종은 더 번창하게 되겠죠. 또 교육훈련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고 사람과 인공지능을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교육과 훈련은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도저히 앞으로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예술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체육 그리고 미디어 이런 부분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발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미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했듯이 농업, 산림업과 같이 1차 산업은 더 일자리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일자리 중에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정보화 시대 때 만들어진 일자리도 이제 파괴되고 발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 일어난 일자리를 보면요. 앱 개발, 그리고 드론 조정, 그리고 소셜미디어 관리자, 그리고 뭐 우버 택시 운전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또 그 다음에 밀레니엄 우리가 전문가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중에 상단에 있는 일자리들은 다 파괴될 겁니다. 왜? 앱 개발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가져야 되고 손으로 조종하는 드론 없어질 겁니다. 4차 산업에는 무인 드론들이 앞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우버 택시 어떻게 될까요? 우버 택시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에 의해서 우버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남에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 두 번째로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가 더 좋을까요? 하는 일들을 생기고 하잖아요. 미래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제가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포트폴리오예요. 뭘까요?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여러 로봇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럼 어떤 로봇들을 제일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가이딩 해주는 사람, 또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를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직종이 굉장히 필요한 직종이 되겠죠. 또 증강현실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증강현실로 내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증강현실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 변환 서비스 같은 경우에요. 자, 주인님 안녕하세요. 아침이니까 일어나세요. 이런 따분한 목소리보다도 시집간 딸이 아빠 일어나야 돼. 지금 회사 갈 시간이야. 라고 친근하게 목소리를 변환해주는 서비스. 인공지능이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더 번창하는 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역기능적인 것도 있겠죠. 개인 데이터 인질범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랜섬웨어로 내 컴퓨터를 중독한 다음에 다 복구하려면 비트코인을 보내. 이런 인질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역기능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 대책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3D로 앞으로 식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3D 식품을 만들기 위한 뭐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공급하는 새로운 직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복제수의사.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길러요. 강아지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죽기 전에 똑같은 강아지를 복제해서 똑같은 습성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강아지가 죽어도 우리보다 일찍 사망을 해도 유사한 강아지, 똑같은 강아지를 우리가 또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제수의사들도 앞으로 좋은 직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더 많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직업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왜? 이제 소멸되는 직무들이 일어날 거고요. 진화될 거고 창출될 겁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 반복적인 일들. 이런 일들은 없어지겠죠. 또 인간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은 기계가 처리해 주는 게 더 좋겠죠. 핵이 폭발이 됐어요. 예를 들어 핵이 나왔습니다. 방전됐습니다. 그런 일들은 누가 할까요? 로봇들이 들어가서 핵을 처리해 주겠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새롭게 변모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일본의 호텔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Welcome to the Hanoi Hotel. If you want to check in, please press 1. 자, 이 호텔을 보셨죠? 이 호텔에는 12개의 로봇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다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창출되는 일 중에 유명한 업은 어떤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교육 훈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어떤 걸 교육 훈련하죠? 자,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야 돼요.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서 알고리즘을 고치거나 인공지능을 계속 진화시켜서 쓸모있게 만드는 일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훈련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이 인수했다가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분은 뭘 하는 걸까요? 자기가 짠 알고리즘대로 인공지능이 잘 움직이는지를 보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일은 앞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유망한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려되는 것들을 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세 번째는요. 임금 수준과 학력에 따라서 미래 일자리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뭐라고 보고서를 냈냐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범람하면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직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당 40분 이상의 일자리는 별로 대체가 안 되는데 시간당 20불 이하의 일자리는 대부분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이동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2016년에 OECD는 또 유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고학력의 노동자보다 저학력의 노동자가 더 많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학력의 노동자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고 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부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단순 반복적인 고용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빠르게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고요. 또 이분들의 자녀들에서 보다 신속하고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주어줘야 가난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일한 스타트업 라인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제일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일자리예요. 국제노동기구는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해서 20%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이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요.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고용이 됩니다. 우리가 STEAM이라고 부르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알고리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체 종사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저희 카이스트에도 여학생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이 현상은 모든 대학교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고등학교 때 여성분들이 이공계를 택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어머니들 그리고 국가에서 여고생들이 이공계를 택할 수 있도록 더욱 장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문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문과에 택한 여학생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줄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다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이제 보다 창의적인 일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제가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2020년까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표시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순 반복적이면서 정형적인 작업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정형화된 작업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은 창의적인 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서 컴퓨터는 정형화된 일들을 처리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로 바뀌었죠?
정형화된 일들은 컴퓨터한테 맡기고 우리들은 비정형화되는 일들, 다시 말하면 어떤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거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거나 또는 위에서 특명 과제가 있으면 그런 걸 해결하는 일들에 우리가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비율이 60%까지 비정형화된 일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런 비정형화된 일들은 누가 도와주죠? 인공지능이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 비정형화된 일들을 주겠죠? 또 컴퓨터가 계속 쓰이면서 정형화된 일들도 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창의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일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일로 바뀌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더 유연하게 일하게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든 아니면 원격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연결해서 일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협업 방식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만 협업했잖아요.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해야 되고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이러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협업 방식이 근본부터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한 곳에 고용돼서 일하는 것보다요, 다양한 곳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더 많은 가치를,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스스로 자기 고용을 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개인 방송을 통해서 광고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요? 자, 인간이 보유한 역량은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9가지 역량이나 됩니다. 지능적인 일, 또 도덕지수, 그 다음에 감성지수, 유추지수, 그 다음에 열정지수, 그리고 소통지수, 창조성지수, 사회성지수,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일들만 우리가 제외한다면 나머지 역량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일자리는 이런 역량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걸 살펴보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지능지수, 도덕지수, 유추지수, 이 세 가지는 인공지능이 대체해 줍니다. 뭐 IQ야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도덕지수,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덕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몰래 숨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덕지수는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유추, 바로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는 쪽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에 치중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감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한 분야의 능력을 키우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좋은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또 사회성 지수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창조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역량이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